바랍니다. 예,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변호사법 29조의 이항을 보면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호는 첫째,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 둘째, 수사 중인 형사사건, 여기에는 내사사건을 포함합니다. 어제 후보자께서 변론이라고 그랬는데 그 법조문을 좀 혼동하신 것 같아요.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제가 혼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변호인 선임서는 법무법인 명의로 지방변호사회를 경위해서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 지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재판에 나서서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이후라도 추후에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내고 이제 법정에 나가는데요. 송무 사건을 수임해서 의뢰인을 변호하거나 대리하고자 한다면 법정에 나가서 실제 변론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송무 수임 계약을 맺었다면 법무법인 명의의 변호인 선임서는 제출이 돼야 됩니다. 후보자가 얘기하셨던 변론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한 것은 변호인 선임서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얘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원 아이스 건은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이었고 소송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어제 후보자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송무계약을 맺었다고. 따라서 법무법인이 이 송무계약을 체결했다면 법무법인 명의의 변호사 선임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 사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후보자의 이름은 물론 법무법인 태평양 명의의 변호인 선임서도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재판 중인 사건이고 송무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변호인 선임서도 제출하지 않고 어떤 활동을 했다면 이거 변호사법 위반 아닙니까?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한꺼번에 대답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게 소송 중인 사건이고 그 법무법인이 송무계약을 맺었는데 변호인 선임서도 제출을 하지 않고 후보자께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했다면 그런 거야말로 또 이 사건의 그 주심재판부 후보자의 관계를 함께 고려했을 때 전형적인 전화변론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탈세는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우리 세제는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자기가 어떤 그 행위를 해서 소득을 올렸다면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고 또 부가가치세도 신고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법인이 그 소득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과세 자료를 국세청이 별도로 받습니다. 그게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이 사건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서 경유했다는 그런 과세 참고 자료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후보자가 얼마를 받았든지 과세당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면. 물론 성실신고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를 검증할 자료는 없는 겁니다. 서울지방변호사를 경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탈세 수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 그런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변호나 대리가 있어야 대리가 있는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서를 낸다. 이것은 명확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소송 중인 사건이고 재판 계속 중인 사건입니다. 송무계약을 맺으면 실제 법정에 나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인 선임서는 내야 되는 게 변호사법의 취지라는 것을 제가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중인 사건이고 송무계약을 맺었는데 상고심, 법무법인 태평양이 어제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명의의 변호인 선임서도 제출된 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변론이나 실제로 법정에 설 때는 당연히 변호사 선임서 내고 그건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변호사 선임서에 담당 변호사가 같이 붙습니다. 추후에도 제출할 수 있죠. 담당자 선임서에 반드시 담당자 선임서는 우리 법인의 명의로 나갑니다. 법무법인 아무개가 선임했다는 내용을 보냅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이 사건을 담당하느냐를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 이름이 붙습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이제 변론 활동을 할 내용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서하고
담당 변호사는 같이 법원에 제출이 되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 제출되기도 하고 추후에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법정에 나가기에 앞서서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하여튼 통상은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 경우에 제가 그 다시 지금 변호사 선임서를 질문을 압축해서 드릴게요. 이 사건 경우에 법무법인 태평양이 1,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이기는 하나, 그 다른 법인이 이 사건을 그 수임했기는 하나, 별도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송무계약을 맺었다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호사법이 정하고 있는 변호인 선임서, 이건 후보자 이름이 없어도 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명의의 변호인 선임서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출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서는 변론 단계가 됐을 때 그렇지 내는 거라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송무계약을 계속 중인 재판이나 형사사건에 송무계약을 맺었다면 법정이나 재판 그 현장에 나가는 것과 관계없이 변호인 선임서는 자동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게 변호사법의 취지입니다. 이제 실제로 사건을 하다 보면 상담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송무 사건으로 선임을 한다 하더라도 진행을 하다 보면 어제 후보자 답변서를 제가 녹취를 풀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송무로 안 송무계약을 나가는- 맺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송무계약을 맺었다는 건 상담 단계에서 끝났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 계약서에 송무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성격을 제가 송무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무계약은 자문을 하다 그것이 변론으로 나아가면 송무까지 같이 묶어서 대리를 하는 것이 송무사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서를 낸다는 것은 변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선임서를 안 내고 변론을 할 때 그때는 당연히 선임서를 내고 자, 후보자, 이 거기에 담당 사건을 변호사가 붙지요. 지금 법조윤리협의회에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이라고 기록을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법률적인 조언이나 혹은 법률적인 대리행위 하고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제가 계속 그 미심적으로 물어보니까 이거는 후보자께서 속한 그런 법무법인이 그 법무법인이 이 사건 의뢰인과 송무계약을 맺은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 사건이기 때문에 법정에 나가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의견서 내는 것들이 다 변론 활동입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변호인 선임서도 없이 후보자와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대리한 거예요. 박 의원님,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관계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두 번째가 이제 전화변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탈세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믿을 수 있느냐? 탈세 없습니다. 그거는 투명하게 일단 법인에 입금이 된 것들은 전부 조세 처리가 다 됩니다. 변호 활동을 했냐 안 했냐, 자문 활동을 했냐 안 했냐 이거와는 관계없이 법인에서 일정한 그 납세 시기가 되면 다 납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박원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의원님. 예, 역시 자료 제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황교안 후보자께서는 국민들 앞에서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나오신 분입니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이제 최고의 공직자가 되겠다고 나오셨는데 뭐가 그렇게 숨기고 싶은 게 많아서 이렇게 자료를 안 내시는지 납득을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19금 자료는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나머지 후보자가 수임했다고 하는 100건 그중에도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를 위반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원 아이스 사건 같은 경우에 후보자나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모두 다 선임서를 안 내고 이 사건을 수임을 했어요. 소송 중인 사건을. 그 얘기는 후보자가 했다는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과연 변호사법에 정해진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변호사 선임서나 담당 변호사 지정서를 내고 사건을 한 것인지 그렇게 낸 것은 몇 건이고 언뜻 이해는 안 가지만 안 낸 사건도 있다고 하니까 안 낸 사건은 몇 건이고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내라고 제가 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 말 한마디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다 뭉개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어요. 후보자를 포함해서 법조인 출신 의원님들이 이건 믿어야 되는 사안이다.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다 믿어야 됩니까? 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의혹들은 해명이 안 되는 거고 과연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박